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TV의 김정구입니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반정부 또는 민주화 시위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전국 규모 시위 사태에 휘말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홍콩, 태국, 미얀마, 동유럽 국가로서는 러시아, 벨라루스, 아프리카 대륙의 세네갈,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전국적인 시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구TV는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가 일어난 미얀마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시위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일이다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가 겪은 민주화 운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미얀마의 민주화 사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발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얀마의 정치 사회 또 사회 질서는 모질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 쿠데타가 떠받치고 있는 국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언론의 기사를 보면 현지 시간 2월 1일자 미얀마 또 쿠데타 났다, 아웅산 수치 구금, 국영방송 먹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의 집권 세력은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민주주의 민족동맹이라는 당입니다. 아웅산 수치가 국가 고문이고 대통령이 윈민이라는 사람이죠. 지금 이들은 수도 네피도에 구금되어 있고 군부에 의해서 납치된 상태며 소재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자행한 구실이 뭡니까? 우선 그 구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얀마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총선의 결과가 부정선거다, 군부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선거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476석 중 396석 83.2%를 이 NLD가 확보합니다. 군부 독재 국가였던 미얀마에서 단독 정부로서 그리고 문민정부 2기라고 합니다. 2기 진압에 성공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1기 문민정부는 2015년 총선인데요. 이에 압승하면서 53년 동안의 그 기나긴 군부 지배를 끝냈었습니다. 군부는 지난 1월 30일 선거관리당국에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니 조사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튿날 현지 시간 2월 1일 군은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당시 군 책임자는 민 아웅 플라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최고사령관인데요. 문민정부는 이들에게 권력을 이양했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했다고 미얀마 군 TV가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군부는 선거 부정이라는 것을 표면상의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딘가 생뚱맞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원인이 있었겠죠.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UN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주요 외신 이야기입니다. 군부의 자금력이 그 핵심 이유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금력, 무슨 말이냐? 미얀마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자원 등 주요 핵심 산업을 틀어쥐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 경제라고 할 것도 없죠. 돈줄을 군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군자금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군부의 쿠데타를 강행했다는 분석입니다. 자금력이 문제였습니다. 쿠데타 핵심을 군자금의 부족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미국 계좌에서
미국의 예치한 계좌에서 1조 원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은행에 예치된 거액의 정부 자금을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동결 조치로 실패하고 맙니다. 미국은 군부가 소유한 기업들의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의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얀마 군부는 목재, 관광, 금융, 건설, 자원채굴, 가스 등의 방대한 분야에서 군이 비즈니스 제국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나라꼴이. 남의 나라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군부가 사업에서 손해를 입을 때, 쉽게 얘기하면 자금이 딸릴 때 비로소 태도가 바뀐다. 뭘 말하는 겁니까? 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동의 매체 알자지라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요. 군이 가진 경제적 기반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얀마 헌법은 군에 강력한 산업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헌법에다가 군이 산업 통제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참고로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사이에 군이 벌인 사업들로 이 군대가 벌어들인 돈만 약 180억 달러,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 20년 동안의 그 액수겠죠. 이렇게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덕에 군은 독재 정부가 무너지고 지금 민주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그냥 실권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요. 현재까지 미얀마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라는 세력은 뿌리 깊은 미얀마의 악의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군부는 민생과 관련된 가스요금, 또 기름값 이런 것을 예고 없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민생은 고사하고 군부는 재화 확보에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쿠데타는 군부로서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빈곤과 독재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시민의 불만은 물론 군부 타도와 차제 민주화 요구 시위로 이번의 시위가 폭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 미얀마의 그 쿠데타 사례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2007년입니다. 9월에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불교 승려와 시민 등 5만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민주화와 군정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저변에는 물론 누적되어 온 빈곤과 경제 침체였습니다. 이때도 군사 정권은 유혈 사태를 빚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시위로 말하면은 조금 더 좀 멀리 1988년입니다. 1988년에 일어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미얀마 최대 규모의 반정부 쿠데타 반대 시위로 기록된 그러한 시위가 1988년입니다. 학생운동가들이 이끈 이 전국 규모 시위는 전국 총파업을 가져온 시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4.19와 같은 이렇게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1988년 시위를 랑군의 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화 시위로 대표됩니다. 결과는 잔혹한 탄압으로 유혈 진압으로 끝났습니다. 이어서 성립한 군부 정권은 민주적인 선거를 무효화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그때 가택 연금합니다. 이후 군부의 철권 통치는 이 미얀마를 폐쇄적 최빈국의 상태로 떨어뜨립니다. 이 아웅산 수지 고문은 2010년 11월 13일에 석방이 되는데요. 그때까지의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뭐 이때 이 1988년 그 시위 때 살해된 사람이 한 3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위에서 비무장 시민에게 대한 폭력이 충격적인데요. 아직 이 1988년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때의 시위가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여기 랑군의 봄이라고 했는데 이 랑군은 그저 양곤이라고 미얀마 토속 발음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랑군, 미얀마 최대 도시인 랑군을 양곤 이렇게 바꿨죠. 이거 군사정권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서구적인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국호도 버마를 미얀마로 이렇게 바꿨죠. 뭐 버마, 버마는 이제 버마족들이 주로 미얀마의 중심 그 종족인데요. 버마 이름을 미얀마 이렇게 바꿨습니다. 따라서 미얀마나 버마나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위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쿠데타에서 이 군부는 국민의 미얀마 국민의 상징적 인물인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 여사 국가 고문입니다. 이 아웅산 수치를 연금 상태로 가두면서 여기다 이제 죄목을 갖다가 자꾸 씌웠습니다. 그 첫 번째 죄목이 뇌물수수 혐의, 이걸 이제 추가했습니다. 국제사회 얘기로서는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목을 씌워서 기소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를 그냥 두고 쿠데타 반대 세력을 진압하기는 어렵다. 그런 군부의 생각이죠. 지난달 2월 4일 첫 거리 시위가 발생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제2도시 중부 만달레이에서 군부 집권에 반대하는 가두 시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달레이 의과대학 밖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라는 현수막을 들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속된 지도자들을 석방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시민단체들은 페이스북,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 참가를 촉구했습니다. 그 효과가 빨랐습니다. 또 미얀마 최대 시민단체 양곤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아웅산 수치 고문 석방을 촉구한다. 아웅산 수치 고문의 석방을 촉구한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는 아웅산 수치가 바로 연금이 됐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없이도 이 시위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한 어떤 러시아의 나발리라든가 또는 벨라루스의 티아노프스카야라든가 이러한 구심점 있는 인물이 없어도 조직이 유연함으로써 수천 명의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역에서 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양곤 시내에선 주민들이 밤에 자동차 경적을 울리거나 남비 양동이를 두드리며 저항에 나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빨리 저항의 통로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죠. 차단한다고 해서 이 조치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정보를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세계에 동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얀마 사람들도 이러한 정부와 사회에 능숙해져서 이 사실을 그때그때 즉시 해외로 전송하고 알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일에는 양곤과 만달레이를 비롯해서
각지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화를 외쳤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다음 세대에 민주주의를 물려주겠다. 자, 이거 얼마나 참 비장한 그 말입니까?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들의 그 소망이었으면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 다음 세대는 물려주겠다. 또 미얀마를 위한 정의, 그리고 우리는 군사 독재를 원치 않는다 등을 외치며 거리를 메웠습니다.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상징인 빨간 깃발도 흩날렸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적어도 군부가 민주적 선거로 집권한 민주주의 민족 동맹, 합법적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 정부의 권력을 총칼로 찬탈했다 라고 하는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시민들은 더욱 비장한 각오로 군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군부가 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웅산 수치가 군부 권력하고 공유하는 그런 불편한 동거, 이거 이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 성공을 막는데 미얀마 시민들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현재 2월 3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미얀마 전역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진료 거부에 돌입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중단했고 일부는 아예 출근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APC에 따르면 미얀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누적 환자가 14만 300명, 사망자는 3,100명, 2월 2일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체계가 마비되면 군부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 의료인들은 2015년에도 군부에 반대하는 블랙 리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주택가에 사는 시민들은 2일 오후부터 발코니로 몰려나와 아웅산 수치 만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철 화분, 프라이팬 등등 금속 집기를 시끄럽게 두들겼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악마를 쫓는다는 뜻인데 군부도 악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납식자재도 전부 불매,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거리에 나가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질적인 면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시위는 2월 13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13일 미얀마 정치범 지원연합에 따르면 3월 16일에는 군부의 진압으로 사망자 최소 20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물론이고 집에 있던 여고생까지도 저격수의 조준 사격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군경에 끌려가 고문 살해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얀마는 군대가 경찰권을 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민아웅 플라잉이라고 하는 아까 그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장갑차를 동원해서 시위대에 위협과 발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얀마 군부는 점차 계엄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전국 7곳에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군부에 대항하는 시위 주체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집권 여당의 민주주의 민족동맹, 아까 말씀드린 NLD이며 상징색은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독재에 저항하는 의미의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도심 내에서 평화적인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쓴 총에 목숨을 잃은 19세 여성이 쿠데타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치알신이라는 이 여성은 태권도 강사인데 한국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의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진과
모든 게 잘 될 거야. 기사치에 쓴 모든 게 잘 될 Everything will be okay 라고 하는 영문 글씨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에 번져나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찍힌 사진들이 소셜미디어 등에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그에게 태권도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트위터에다가 스승이 떠났다 라며 슬퍼하는 글을 올렸고, 시민들도 그의 티셔츠에 새긴 문구와 함께 그를 추모하는 게시글을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만달레이에서 열린 그녀의 장례식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에인절은 이 여성의 별명을 에인절, 천사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에인절이 젊은이들에게 저항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서 에인절은 생존했던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시위에 참가한 사진과 그 태그로 미얀마의 정의, 이러한 태그를 달고 한국어로 미얀마를 구해줘 라는 태그를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저항을 뜻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장례 하루 뒤 현지 신문 매체 이라와디라고 하는 미얀마 신문입니다. 그녀가 묻힌 공동묘지에 군인들이 증거를 없앤다고 시신을 도굴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미얀마의 쿠데타 반대 시위, 우리나라 옛날에 80년대의 군부 독재에 대한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미얀마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쿠데타가 실패하고 다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미얀마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구 찌시도TV의 김종구입니다.